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그 정비법 우리 마무리 남은 거 다 하고 건축법은 다음 달에 자세히, 이번 달에 주택법 자세히 한다고 그랬죠. 페이지는 296페이지 보세요. 96페이지. 프린트를 다 받으셨죠? 네. 오늘은 조금 그래도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찍 끝나도 1시 넘어요. 페이지 296페이지 보시면 그 그림 하나 있죠. 그 그림 그거 바꾸라고 붙여놓으라는데 붙여놓으셨나? 그리고 제가 안 붙여놓는 사람 있을 것 같아가지고 프린트에 여기 넣어놨으니까 여기 앞에 1페이지 있을 거야. 분명히 안 붙인 사람이 있어요. 10명 중에 꼭 한 명 있어요. 꼭 한 명만 붙였다는 얘기지. 맞죠? 그 1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그 그림 설명할 거니까 이거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게 만약에 서울시에, 서울시는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은 어디에만 있냐면 수도권에만 있어요. 서울, 인천, 경기 해가지고 그 수도권이잖아. 거기에만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그리고 자연 보전 권역에서 세 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너무 과밀돼서 억제를 하는 구역입니다. 그럼 여기는 인구가 과밀되니까 인구가 너무 많으면 뭐가 있어야지? 인구가 많으면 일단 먹고 자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 지을 땅이 없습니다. 집 지을 땅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100세대를 200세대 만들면 집이 증가되겠네. 그러면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걸 활성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택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유일한 거는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럼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활성화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있던 소유자하고 세입자 중에서 누가 더 좋아지는 거지? 소유자가 있고 세입자가 있어. 누가 좋아지는 거야? 소유자는 왜 좋아지는지? 집값이 올라가요. 일단 헌집 가지고 있다가 새집 받잖아. 그러면서 가격 상승하죠. 그럼 이제 세입자는 좋아져요, 나빠져요? 왜 나빠지는 거지? 집값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얘가 공익사업이냐 사적사업이냐는 개인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특정한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거는 그건 공익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럼 활성화를 시키긴 해야 되는데 공익성은 떨어져. 공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공익성을 강화시키면 많이 해도 상관이 없겠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45년 정도 된 지금 현재 옛날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B라는 A라는 애가 지금 이제 울산에서 자라서 울산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취업이 된 거야. 취업이 돼가지고 이 근처에 여기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일로 들어오는 건데,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일단 돈 있어야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한테는 내가 딱 5천만 원만 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너도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5천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죠. 저 아버지가 저한테 5천만 원 줬으면 전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5천만 원은 무슨 5,500단 주자는데. 그럼 5천만 원을 주고서 딱 오라가라고 했어요. 갔습니다. 갔는데 5천만 원 주고 한 24평짜리 이제 전세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서울이잖아. 서울에서 전세 24평짜리 아파트 전세금은 2억 5천에서 3억인 거거든요. 매매가 아니라 전세 금액을 말하는 거야. 중심부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5천만 원 갖고 여기 근처에 아파트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하나 있긴 있었어. 몇 년 된 거? 45년 된 거. 이거 여기 지역 딱 갔더니 5천이래, 보증금이에요. 김동국 씨 잠깐만 나오시라는데. 김동국 씨. 이름이, 성함이 김동자 국자. 김동국 씨 안 계세요? 안 계시나 본데? 좋습니다. 네, 이런 센스가 좀 있어요. 뭐 찾는 거구나. 불러줘야겠다. 잘 봐요. 여기 5천, 이 정도는 있어야 살죠. 5천만 원이라는 거 돈을 갖고 들어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그래요. 들어가서 잘 나왔더니 옆집에서 소리 다 들려. 이게 45년 됐잖아요, 이거. 물 틀면 물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5천만 원 갖고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A는 세입자의 소유자예요. 세입자고, 이제 B가 이제 소유자인 거예요. B는 여기 잠실에 좋은 아파트 살고 있어요, 이 자식은. 소유자, 이 자식. 그러면 이제 A하고 B가 이제 소유자하고, 이제 소유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나갈 때도 있는 거, 이제 나가 있잖아, 이미. 근데 이걸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고 또는 재개발한 데서 이걸 이제 만약에 철거한대요. 그럼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갈 수밖에 없잖아.
나가려고 그랬는데 또 5천만 원 갖고 갈 곳이 있나요? 없죠. 주변을 둘러보면 없어요. 5천 원짜리.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으니까 조금씩 멀어지겠죠. 과밀억제권에서 멀어져가지고 저기 속초까지 간다. 속초까지. 갔더니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는데 전세 5천만 원에 와 깨끗한 집. 문 열 때 소리도 안 나. 이런 집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서 그래 3년만 찾자. 아파트 다시금 들어가자. 그래서 걸어 다녔을까요? 버스 타고 다녔을까요? 버스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가는 데 3시간 오는 데 3시간 비 오면은 어느 날 눈 오고 그러면 8시간 발가락에 발톱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고 무릎에 캐토도 안 붙이면 잠이 안 와요. 근데 그래서 몇 년을 참은 거야 지금? 3년을 참았어요. 3년이 다 지나서 아파트 진 거야. 그래서 아파트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줬어. 저서 이제 다시 소유자한테 전화해야죠. 소유자 전화번호가 바뀔 수도 있죠. 요즘 좋은 어플이 났어요. 전 전화번호를 넣으면 옛날 바뀐 전화번호가 나와. 내가 그걸 다운받아놨어요. 여자친구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010으로 바뀌면서 대부분 이제 012 줬던 사람이 010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011을 010으로 바꾸면 거의 맞잖아요. 근데 같은 번호가 있으면 그 다른 번호로 바뀌니까 연락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무슨 어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플 전화번호를 제 걸 넣어봤어요. 바뀌기 전 거. 근데 지금 바뀐 게 나온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걸 왜 쓰냐면 부동산 하다 보면요. 옛날에 그 사람하고 통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전 전화번호 집어넣으면 전화번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더라고. 네. 여자친구 찾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이름은 여자 애인 찾기 뭐 이런 거였는데 부동산 할 사람은 그거 있어야 돼. 네. 나중에 내가 가르쳐줄게요. 그래서 이제 전화 걸었더니 그때 그분이구나. 예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 하냐면 보증금이 올랐는데요. 3억 갔는데 어떡하지? 왜 5천만 원 갖고 못 들어오잖아. 그럼 결론은 세입자 같은 경우는 나갔다가 못 들어와서 주거 환경은 좀 열악해지고요. 얘 같은 경우는 부의 창출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좀 소유자는 좋고 세입자가 피해보면 이건 고익사업 아니잖아. 그럼 결론은 세입자를 어떻게 세입자한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공적 목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주택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과밀억제권용이라.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이에요. 이게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이 여기까지인데 원래는 법에서 정한 상한 법적 상한 용적률이 여기까지래요. 법적 상한 용적률이에요. 그러면 과밀억제권용에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만큼을 더 짓게 해주겠다. 최대까지. 이만큼 더 짓게 해주는 거. 그럼 누군 좋아지는 거죠? 소유자 좋아지는 거죠. 팔아먹는 집이 많아지니까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주택량이 늘어났으니까 국가도 좋죠. 과밀억제권용에서 주택량 증가시켰잖아요. 그럼 누가 이제 문제예요? 세입자 문제. 그러면 이 늘어난 양의 일정 비율을 여기다가 소형주택을 지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소형이면 얼마를 말하는 거지? 중형이 60초가 85 이하, 6초 8호 이하잖아요. 그럼 소형이면 얼마예요? 6초 8호 이하가 중형이야. 60 이하, 그렇죠. 60제곱미터 이하. 이걸 뭐라고 그래? 소형주택이라고 그래. 그럼 소형주택을 지어서 이거를 국가 등한테 인수를 시키는 거예요. 국가가 인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또는 시도지사나 시장운수 구청장이나 LH공사가 이거를 공급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 건축비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죠. 그래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있는데 그 표준 건축비는 지급을 합니다. 근데 얘 지금 현재 이렇게 늘어나면 부당이득이잖아. 그래서 단서 하나를 달았어요. 그럼 이 땅만 토지만 기부 체납하는 형태로 하자. 토지는 무슨 체납이에요? 기부 체납. 토지를 기부 체납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완화해줬다 그러면 누가 할 말이 없거든요. 너도 완화받을 기부 체납 하든가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기부 체납을 하고 토지는 뭐 한 거예요? 기부 체납. 건축비는 지급합니다. 그럼 얘가 이걸 공급받았죠. 그럼 얘네가 이걸 임대주택이나 또는 전세주택으로 쓰게 했다는 거야. 시프트라고 들어봤죠? 장기 전세주택. 그럼 이제 세입자는 나갔다가 일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세입자 좋아진 거죠? 소유자 좋아진 거지? 과밀억제권에서 주택량 증가됐잖아. 오케이. 그럼 이거 하자. 그래서 만든 게 주택 재건축 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의 뜻이야. 이거 알고 그냥 읽으면 뭐야 한참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아셨죠 이제? 그럼 이제 오늘 드린 프린트에 그림 한번 봐보세요. 자, 그 그림에 왼쪽에 조그맸던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오른쪽에 아파트 지면서 요거 화살표가 올라간 게 있죠? 요게 정비계에서 정한 용적률이었는데 어디까지도 완화해주는 거야? 법적상 용적까지 완화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건 어느 지역에서 할 거냐? 그래서 오른쪽에 1. 과밀억제권역인데 무슨 사업 두 가지만 재건축하고 재개발만 그래.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가로에 재정비 촉진지구는 제외한다는 말 썼죠. 혹시 뉴타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뉴타운이 다른 말로 재정비 촉진지구예요. 지금 뉴타운이란 말 안 쓰죠. 지금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죠? 서울시장 전에 현대건설 사장이었고, 그 전에 이명박 그 대통령이 하던 거는,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아파트 짓는 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서울시장 되자마자 그동안 재개발이 한 군데서 일어나고 나니까, 야 이거 한 군데 정리되고 뭐하냐, 주변 그대로인데, 그래서 하나로 묶어버리자 해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한 8개 9개를 묶어버렸어요. 그걸 그 지역을 새로 미니 신도시 만들겠다 해서 뉴타운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뉴타운이었어요. 2003년에. 그래서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야 재개발보다 돈 더 되겠다. 그래가지고 뉴타운으로 이제 사람들이 뉴타운 1차 뉴타운 발표, 2차 뉴타운 발표되면서 토지 주택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때 당시 부동산 시장 되게 좋았었어요. 그때 중개업 하신 분들은 돈 다 벌었을 거야. 예.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사고파는 게 많아지니까. 근데 뉴타운이라는 게 서울시에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법률적 근거가 없고 조례에서만 진행이 돼. 서울시 조례로. 근데 옆에 경기도도 하고 싶고, 여기 밑에 울산도 하고 싶고, 부산도 하고 싶은데 조례니까 조례를 베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준 게 재정비 촉진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뉴타운 이름 명칭을 바꿔버린 거야. 뭘로 바꿨어요? 재정비 촉진지구. 그래서 재정비 촉진지구가 뉴타운인 거예요. 그래서 뉴타운은 뭐고 재정비 촉진지구 뭐예요가 같은 거야. 그러면 거기 들어보세요. 네. 뉴타운 할 때는 아예 여기저기 인구를 싹 밀어버리기 때문에 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높게 질 수밖에 없거든요. 높게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뭘 완화해야 돼?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지구 용적이 이미 완화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완화해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선 지구는 빼고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지구는 제외한 지역의 재개발 완화해줘야지, 재정비 촉진지구에 들어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또 완화해주면 또 완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는 재정비 촉진지구는 제외한다는 말을 써놓은 거야. 그리고 그게 아닌 지역은 그 1호 2회 지역 있죠. 그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일 때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만 완화해주겠다. 그러면 바로 밑에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가능이라고 돼 있죠. 근데 기존에 조례가 정한 용적률 적용 안 한다는 뜻이에요. 허용세대수가 만약 1000세대였다 그러면 이건 더 줘야 되니까 1500세대도 질 수 있거든요. 허용세대수를 적용을 안 하고 짓게 할게. 대신에 늘어난 양의 이 주택을 짓는 비율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 재개발을 한다 그럴 때 늘어난 양의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비율이 달라요. 아마 이 비율이 시험에 나올 거야. 그래서 그 비율이 바로 밑에 찐한 글자로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에서 정한 용적률 뺀 용적률의 다음 비율 써 있죠. 이거야.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에서 정한 용적률을 뺀, 그럼 요거죠. 늘어난 양의 다음 비율. 그래서 1.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재건축은 최소 얼마에서 30에서 50. 재개발은 50에서 75. 그걸 조례가 정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거니까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죠. 근데 범위를 시험에 내겠지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과밀 억제권역 안이 아니라 바깥이래요. 걔는 그냥 얼마? 75% 이하 범위에서 조례 정한대. 그럼 이제 위 비율에 따른 주거지원 면적 얼마 이하짜리 지어라. 60% 소형주택을 건설할 무조건 해라. 대신에 그거를 우리가 뭘로 쓰겠다. 임대주택하고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겠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아닙니다. 임대주택과 뭐예요? 전세주택 활용하겠다. 대신에 그 왼쪽에 늘어난 부분의 왼쪽에 소형주택 그림 그려놨죠. 그 주택을 지을 때 인수를 누가 할 거냐, 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놨죠. 아까 부속토지는 뭐 한다고 그랬죠? 기부채납. 그러면 인수자는 거기 국장, 시도의사, 시군구, 청구토지주택공사죠. 그럼 대신에 건축비는 지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급 가격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표준건축비는 지급을 하고 부속토지만은 인수자에게 뭐 해라, 기부채납. 그러면 이제 3명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네. 제발 얘기된 거죠? 그럼 이제 숫자 퍼센트를 외워야 되잖아. 네. 봐봐요. 네. 재개발이 얼마에서 얼마야? 30에서 50? 재건축은? 이게 30에서 50 아니야? 네. 제대로 못 찾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요. 잘 봐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중에 어디가 세입자가 많지? 그래서 재개발 세입자 훨씬 많죠. 잘 사는 동네 세입자도 많겠지만 재개발 지역 거의 다 세입자가 더 많단 말이야. 그럼 어디가 더 많이 지어야 돼? 그 재개발의 퍼센트가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50에서 얼마야? 75. 근데 재건축은 30에서 50으로 줄여놓은 거지.
제 말 이해됐죠? 근데 과밀억제권형 외의적은요 그냥 둘 다 75% 이하로 이렇게 놨어요. 밑에 아웃이라고 그냥 과밀억제고 아웃됐죠? 아웃도 바깥에 있는 거 아웃 바깥에 되잖아. 그 재건축하고 재개발 얼마 뭐예요? 75%야. 그러면 잠깐만 봐봐요. 과밀억제권역이 많이 그 지금 제공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과밀억 바깥이 더 많이 지라는 얘기야? 다시 얘기할게요. 과밀억제권역은 여기 봐봐 최소 얼마는 줘야 돼요 재개발은? 그럼 100세대 늘어나면 50세대 무조건 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예? 여기는 최소 30은 지어야 되죠? 여기 최소가 없잖아. 그럼 5%로 정하면 5세대면 줘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가 더 많이 지라는 얘기예요? 과밀억제권 안이 더 많이 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하한선을 안 해놓은 거야. 그래서 최소란 기준을 안 해놨어요. 75%에서 네 마음대로 정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 퍼센트는 외우셔야 되는 거야. 잘 봐요. 잘 봐요. 예. 재개발하고 재건축 중에서 어디가 더 많이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 50에서 75 짓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조금 해도 되니까 30에서 50이야. 바깥의 지역은 그냥 75. 하한선이 없다. 근데 이거 숫자 바꿔놓고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인수자가 받을 때 부속 토지는 지급한다,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하지 않고 뭐 받아요? 기부 체납 받습니다. 그 정도 개념을 알면 책 읽혀요. 근데 이거 안 읽으면 이 책 읽다가 토 나와 이거. 거기 교과서 봐보실까 이제 296페이지 보시면 29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주택 재건축 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해서 그 그림이 올해 개정이 된 게 작년에는 재건축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올해 재건축을 넣은 거야. 네. 그래서 넣으면서 숫자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그 표가 바뀐 거예요. 3월달부터. 그럼 쌍가로 1번 한번 가볼게요. 용적률 완화가 무슨 뜻인지 한번 읽을 테니까 이걸 읽었으니까 이제 이해 안 되면 머리가 나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치매 걸릴 확률 높아지는 거예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인데 무슨 사업인지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사업을 만약에 하는 시행자가 정비 계획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이 딱 있는데 그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야 그럼 국토계법에 있는 그 법의 상한까지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해졌던 용적률을 초과해서 더 지려면 기존에 있던 용적률하고 허용세대수는 적용해야 돼? 제외해야 돼? 제외하죠. 국토계획법에 따라 특강시 조례가 정한 제한이나 또는 정비계획으로 정했던 허용세대수 제한은 빼고 완화를 해주겠다. 그게 어느 지역이냐? 일단 1.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안에 뭐하고 뭐예요? 재건축하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뭐예요? 재개발. 근데 무슨 지구는 뺀다고 했어요? 재정비 촉진지구는 제외한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1호가 아닌 지역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옛날에는 재개발만 있다가 뭐가 들어간 거야? 재건축이 하나 들어간 거야. 제 말 이해된 거죠? 네. 그럼 이제 얘네들한테 완화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너한테는 대신에 의무를 하나 주겠다. 무슨 주택 지어라? 소형주택 얼마 이하짜리? 그래서 이번에 소형주택 의무 기준이 비율이 나와야죠. 그럼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이거에서 정비계획에 정한 용적률 뺀 늘어난 양의 다음 각호에 정한 비율을 전용면적 얼마 이하짜리로 지어서 60 이하짜리 소형주택 건설하면 돼. 단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잠깐만 거기 들어봐요. 과밀억제권이 아닙니다. 재건축하고 재개발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제공해야 돼? 재개발은 얼마에서 얼마? 50에서 75 범위에서요. 재건축은 30에서 50이야. 바깥으로 가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75. 그걸 이제 쓴 거야. 네. 제 말 이해된 거죠? 네, 됐어요. 일단 객관식이니까 대충 개념만 알아도 찍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건 아니에요. 숫자를 못 외우면 찍기라도 해야 되니까. 네. 됐고 상가로 3번 소형주택 인수자. 방금 전에 인수자가 국가 등이었지 민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용적률의 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했던 그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의 소형주택을 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그리고 LH공사에게 공급을 해라. 대신에 소형주택의 공급 가격은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표준 건축비만큼은 지급을 하고 부속토지만 뭐 받을? 인수자에게 뭐 하는 거야? 기부 체납한 거로 보겠다. 말뜻은 이해됐죠? 네. 됐고 그 3번, 4번, 5번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넘기면 6번 보세요. 그럼 이거 아까 뭐로 활용하라고 했냐면 두 개 있었죠. 뭐하고 뭐로 활용할게? 임대주택하고 전세주택.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공공성이 확보가 될 거다라고 그래서 이 법조문을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해되셨죠? 네. 이게 이제 특례 규정이었던 거야. 됐고 5번은 지난 시간 했죠? 네. 넘겨보세요.
300페이지 안 했을 거야. 특례 규정들 나온다 이제. 지금 한 거 무슨 사업 두 가지만 해당됐던 거예요? 재건축하고 재개발. 근데 뭐 주거환경 개선, 뭐 도시환경 이런 거 써 있으면은 택도 없으라고 했네. X 딱 해버려야 돼요. 우리 정비 사업 하려면 제일 먼저 정비에 관한 무슨 계획부터 짜죠? 정비 기본 계획.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요. 도시군 관리 내용이 몇 가지였냐면 5가지. 이제 가물가물 할 때 됐지만 그래도 이건 나야 돼. 용, 개, 기, 도, 지. 용이 뭐였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및 변경하는 거죠? 개, 시, 수, 도. 용도 뭐라고 하지? 그래요. 용도 구역 중에 규제 제일 센 게 누구였냐면 시가와. 시가와 위반하면 몇 년 며칠 먹었죠? 3년 3천 먹었잖아. 시가와. 시가와는 허가 위반하면 3년 3천 제일 세트했잖아요. 개발행위 허가 위반하고 똑같이 3년 3천이라고. 예. 여기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이거는 해당 지자체에서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뭐해서? 입안해서 뭐 해야 돼? 결정이 딱 됐어요. 결정되면 이거 이름 바꿔서 불렀죠. 이름 바꿔서 뭐라고 그랬지?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네. 근데 신도시 만드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구도시 정비한다 해서 무슨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그럼 사업이 몇 가지죠? 이 3가지는 전부 다 어느 계획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에서 하는 거야. 도시군 계획 안에 관리 계획에서 하는 거잖아. 그럼 도시군 계획 안에는 사업이 몇 가지가 나온다? 3가지. 그래서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1번에 무슨 사업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2번째 도시개발 사업과 3번째 정비 사업을 말한다. 이게 정의였단 말이에요.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익 사업이에요? 사적 개발 사업이에요? 공익 사업인가? 얘는 공익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예. 공익 목적으로 하는 거. 이거 반대말이 사적 목적 있었죠. 예. 사적 개발이라고 해서 얘는 무슨 행위라고 그랬죠? 개발행위.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할 때는 허가 받으라고 그랬잖아. 개발행위는 뭘 받아야 돼? 허가. 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이라는 걸 짜서 실시계획에 따라 뭘 받아요? 인가 받아야 돼. 얘는 인가고 얘는 뭐로 돼 있어요? 허가. 얘는 개발행위자라고 그러죠. 얘는 뭐라고 그래? 시행자라고 그래. 네. 시행자. 그럼 시행자가 무슨 계획 짜서? 실시계획 짜서 인가 받아야 되잖아. 네. 그러면 요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하려면 누가? 시행자가. 공익사업 시행자입니까? 네. 얘가 뭐 작성해서?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야 되죠? 인가. 인가고시가 나면 그때 사업비도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얘 뭐라고 그러죠? 시행자. 시행자가 무슨 계획 작성해서?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요? 인가. 이거 다 봤던 거죠? 오늘은 하는 게 정비사업이잖아요. 정비사업은 뭐 누가? 시행자가. 얘가 무슨 계획 작성해서?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야 돼요? 인가. 인가고시 받으면 사업 들어가는 거죠? 다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이 3가지 중에서 사업이 6가지가 있던 게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실시계획이라고 말했으면 무슨 사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단어 바꿔. 그래서 실시라는 단어를 뭘로 바꿔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이걸로만 바꾼 거예요. 다 무슨 계획이다? 실시계획. 똑같이 하는 거야. 시행자잖아, 다. 맞죠? 그럼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아서 진행하면 되는데, 그럼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정비 사업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먼저 짜야 돼? 정비? 기본 계획에서 야, 여기는 앞으로 예정을 앞으로 해줬다. 그리고 나서 그 예정구역에서 정비 계획을 짜갖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는 거죠. 그럼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면 정비구역은 몇 가지가 나와요? 5가지. 한 가지는 가로구역이잖아. 그러니까 정비구역에서 하는 거 몇 개? 5개. 가로구역에서 하는 거 1개. 조합이 몇 개? 4개. 그 정도가 나와야 공부가 된 거라니까. 조합이 몇 개? 4개. 토지 등 소유자가 유일하게 단독으로 하는 거 하나. 그건 뭐예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 정도가 되면 그래 내가 공부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거 다 봤다 내가. 그럼 달동네에서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 있죠?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겠다. 니들이 하니까 니들이 못하니까. 니들이 못하니까 누가 해줄게? 시장하고 누가? 군수나 또는 주공등이 해줬었잖아요. 얘네들이 사업을 해주는 건데
이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얘 달동네에 나와서 사업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얘네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세대수도 되게 많은데 저기는 그러면 사업 방식을 여러 가지로 해야겠다. 그래서 니들이 정말 싫으면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도 깔아줄 테니까 니네들이 집은 알아서 지어라. 무슨 방식이죠? 스스로 뭘? 계량 방식. 말 안 들으면 전부 또 이분이 그냥 왁 사버려요. 사버린 다음에 뭐 지어서 아파트 지어서 걔네들한테 우선 공급하는 거야. 그럼 수용이라는 거는 원래 뭐 줘서 보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보상금 줘서 보내는 거야? 일단 보내고 나중에 주는 거야? 그러면 사전 사후 금전 현물 금전 보상이잖아.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수용한 다음에 아파트 줘서 아파트를 주는 거야. 그럼 사전이 아니네요. 사후네. 사후에 현금이 현물이야. 현물로 이거 특이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법에서 그걸 내는 거야. 다른 데는 사전 금전 보상인데 여기는 사후 현물 보상이네. 그리고 땅으로 바꿔주는 거 뭐라고 했죠? 한지. 섞었으면 뭐예요? 그리고 관리처분 방식도 있었죠. 그냥 사업 방식이 제일 많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쟤는 100% 뭘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파트 지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특이하게 지정되자마자 아파트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몇 종 일반 주거에서 지는 거죠? 일단 1종 일반 주거는 몇 층이야? 4층 이하라 아파트 못 짓잖아. 그러면 2종 일반 주거는 조례가 정하는데 한 15층 정도 되잖아요. 그럼 걔는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얘는 지정되는 순간 2종 일반 주거로 봐버려요. 몇 종 일반 주거? 근데 요거 만약에 아파트를 딱 지었는데 2종 일반 주거는 층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많이 못 져요. 여기 스스로 계량 수용 황지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쓴 게 뭐네? 수용 같은 거 더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걔는 3종으로 가자. 그래서 원래는 몇 종 일반 주거인데 2종 일반 주거인데 수용 방식은 몇 종으로? 3종 일반 주거로 결정을 해서 보겠다. 그래서 요 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아까 뭐라 불렀어요? 시행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하는 건 주택 뭐였어요? 재개발. 그럼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기반시설이 좀 양호할 때 했던 거는 뭐예요? 재건축. 그럼 여기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어느 용도 지역에서 한 거예요? 주거 지역에서 한 거죠. 근데 상업공업 지역에서 하는 거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야. 그럼 이제 여기는 누가 할 거냐 보니까 재건축하고 재개발 요거는 둘 다 누가 해야 돼? 그 살고 있는? 좋아. 이것도 누가 해야 돼? 좋아. 근데 얘만 유일하게 단독 가능했죠? 토지 등 소유자 단독도 가능하고 아니면 얘네들이 뭐 설립해서 조합 설립해서 가능한데 니들이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가 해줄게. 주거환경 우리가 관리해줄게. 이런 게 주거환경 관리 사업. 니들이 안 할 게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조합이 나오면 안 되죠. 누가 해야 돼? 시장군수가 해야지. 그리고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여기서 하겠다. 면적이 얼마 미만이고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4m 넘는 도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노후분량수가 3분의 2 20가구 이상이면 가로구역이라고 지정이 돼서 가로 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랑 똑같으면 거의 재건축과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규모가 몇 층 이하로? 7층 이하까지밖에 못 져요. 많이 못 져요. 돈이 안 된다고 얘. 그러니까 얘네들 니들이 해라 해서 누가 해? 좋아. 그럼 이제 시행자 나왔습니다. 물론 공동 시행하는 거 있는데 이제 그거 안 해도 되잖아. 수준이 올라가는데 지금. 해볼까? 공동 시행할 수 있죠 얘네. 노란 색깔 애들은. 시장구조나 주공등을 같이 할 수 있었잖아. 과반수동이어도 가능했죠. 그 중에서 건등 신하늘이랑 같이 하는데 누가 돈이 많아요? 재건축 안 한다고 그랬죠? 얘는 건등 신 그거 같이. 이 신규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 방식 할 때 환지 방식이 없는 사업 그러면 그렇죠. 얘는 환지 개념이 아니죠. 스스로 보정 개량하는 거니까. 관리처분 다 있다고 그랬죠. 관리처분 다 있는데 어느 사업은 없어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없어.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가 왜 쓴다고 그랬잖아. 보전정비 개량이니까. 관리처분 다 있는데 주택 건설해서 줘야 되는데 주택이 아니라 건물 건설한다. 그럼 뭐예요? 도시환경. 얘 상가공장이었잖아. 지난 시간 내내 한 게 이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사업을 할 때 여기서 투기 목적이 제일 많았던 게 어디였어요? 그럼 투기 목적이 많다는 얘기는 공익 목적이 강해요? 사적 목적이 강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수용 권한 안 줍니다. 수용 권한 줘야 안 줘요? 안 줘. 수용 권한을 안 준다는 얘기는 수용을 주면 안 돼, 재건축한테. 그래서 수용 권한은 없는데 천재지변일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얘랑 거의 비슷한 게 뭐였지? 가로주택.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수용돼 안 돼? 안 돼. 그럼 수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든 안 하든 얘는 자동조합원이거든요. 얘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랑 안 한 자가 있잖아. 그럼 얘는 조합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조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얘한테는 무슨 청구하는 거야? 매도 청구. 수용이 됐으면 수용했겠죠. 수용이 안 되니까 동의 안 한 자한테 매도 청구하는 거야. 얘도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안 했고 안 한 했죠. 동의한 자만 줘버리니까 안 한 애한테 뭐? 매도 청구란 단어는 어느 사업 두 가지만 나오겠다. 재건축하고 가로주택만 나와요. 매도 청구란 단어 나오면 아 수용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제발 이랬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못 살아가 누구죠? 못 살아. 중앙경 개선사. 그 다음 못 살아. 재개발.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여기 지역에 현재 A라는 애가 소유자일 수도 있고 또는 세입자일 수도 있어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잠깐만 재건축할 거에 나가 있어 그러면은 걔네들 갈 데가 있겠죠. 돈이 많이 들이니까. 얘네들은 잠깐 나가 있어라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임시 수용소랑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요. 네. 뭐예요? 임시 수용, 포로 수용소 만들어서 여기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임시로 거주하게 한 다음에 이 아파트 다 지면 얘네들 집어넣으면 얘네들은 그 주거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사업 두 가지에서만 나와요. 못 살아가 뭐야?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무슨 사업이에요? 재개발.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소유자라든지 세입자들을 위해서 무슨 시설을 만들어줘라. 임시 수용소를 만들어주는데 이게 국가나 지자체 거면 돈 내고 쓸까요? 공짜로 써도 될까요? 이거 무상이라고 돼 있어요. 네, 무상. 네, 공공단체 거나 개인 거면 남의 거잖아요. 이거 돈 내고 써야 돼? 무상으로 써야 돼? 돈 내고 그거 뭐라고 하죠? 유상. 유상으로 쓰다가 손실 입히면 손실보상도 해야 됩니다. 손실보상하고 얘네가 임시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알려되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대로 놔둬야 돼요. 원상회복해야 돼. 원상회복을 해놔라. 30일 안에. 며칠 안에? 30일. 그걸 임시 수용 시설에 대한 걸 만들어주래요. 무슨 사업 두 가지만. 주거환경하고 재개발만. 근데 임대주택 같은 게 없으면 융자라도 좀 해줘라. 저리로. 그래서 네가 어디 가서 살 수 있게끔 자금을 융자라도 해서 알선하는 형태로 가라. 이걸 임시 수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300페이지에 1번. 300페이지 1번. 거기 임시수용설의 설치라고 보이십니까? 네. 자, 봐요. 임시수용 거기 위에 포로 수용소 이렇게 써놨죠? 네. 그거 가라 그러면 안 가는 애가 누구야? 돈 많은데 왜 가? 재건축 안 가요. 그러니까 도시환경은 나올 일이 없죠. 얘 상가공장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빼니까 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로 나와야 돼?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하는 바람에 철거되는 주택의 누구들? 소유자나 세입자 이런 사람들한테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을 융자라든지 좀 알선해서 임시수용에 상응한 조치를 해줘라. 이때 사업시행자는 오른쪽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지자체과 아까 무상이라고 그랬죠. 그 밖에 공공단체 개인권 뭐라고 그랬지? 유상. 그 시설을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단 2번에 쌍가로 2번에 국공유지 등은 무슨 사용 가능해? 그럼 얘네들한테 요청을 하겠지. 국가지자체한테. 근데 얘가 만약에 이 시설을 제3자한테 이미 쓰라고 허락을 해놓은 거야. 제3자한테 쓰라고 허가를 해놨는데 얘가 요청이 들어오면은 얘를 허가하는 거를 취소하고 얘한테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얘네들 쓰게 해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데 쌍가로 2번 첫째 줄에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사용료 대부료는 당연히 뭐예요? 면제, 무료죠? 그러면 이제 거절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겠네 그럼? 그래서 밑에 있는 1, 2, 3이 나왔던 거예요. 1번에 제3자하고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거부할 수 있겠죠.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 팔기로 얘기해놓고서 어떻게 쓰라고 해요. 두 번째, 사용신청 들어오기 전에 사용계획을 국가가 확정을 시켰어요. 그거 다시 바꿀 수 없다. 3. 제3자에게 이미 사용 허가해버렸어요. 그럼 얘한테 허가한 걸 취소할 수는 없거든. 그리고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돌아가고 나면 완료하고 나서 며칠 안에 원상회복해야지. 30일 안에 원상회복해 놓으면 되고, 손실보상이라는 거는 좀 이따가 손실보상 절차 나올 건데 공시법에 있는 절차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됐고, 지금 한 거 무슨 수용시설이라고 그래? 거기 들어오실래요? 앞으로 제가 임시수용이란 말이 나오면 포로수용소 가라 그러면 안 가는 애들, 못 가는 애들 못 살아. 누구야? 조광경 재개발이 딱 떠올라야 돼. 근데 시험장 가면요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왜 재건축이 나왔지? X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외워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들었을 때 아 이거는 재개발하고 중환경에서 나왔던 건데 무상 유상 있었고 국가가 요청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쓰게 해줘야 되는데 거부할 수 있었던 게 있었다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다 쓰고 돌아가면 며칠 안에 원상 회복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되고 2번 갈게요. 301페이지. 토지 등의 수용하고 사용 및 공치법 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볼까? 수용이라는 거가 안 나오는 게 아까 2가지 있었는데 6개 중에 재건축하고 가서 수용 안 됩니다. 예, 필요한 경우에 일부 수용이 가능하고 전부 수용도 돼요.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닭동네 중앙경 개수사밖에 없어. 예. 재개발은 전부 수용을 못해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면 수용에 관한 일반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이거 우리 지금 오늘 몇 번째냐면 마지막 4번째입니다. 공치법. 그러면 일단 공치법에서 수용하려면 요건이 있어요. 법에 4조에 뭐라고 써있냐면 수용을 위한 요건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뭘 받아야 되냐면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 공익사업 인정. 사업인정이라고 하는데 줄여가지고 그냥 사업인정이라고 그랬어요. 들어본 것 같긴 하죠? 거기 들어. 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책이 너무 좋아요? 네, 잘 쓰긴 잘 썼지 좀. 제가요. 방금 그냥 이거 보고 그냥 외우면 되는데 뭐 공익사업 인정을 누가 해주셔야 되는데 야 너는 공익사업 맞다 라고 인정서가 나와야 수용권을 줘요. 근데 지금 현재 요 정비사업이 무슨 사업 중에 하나죠 지금? 도시공익사업 중에 하나라. 무슨 사업이라고? 공익사업을 간주하고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 공치법에서는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며 수용하려면. 그리고 두 번째가 재결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공치법에서는 재결 신청을 뭐라고 되냐면 협의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재판 결정해달라고 1년 안에 재결 신청해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수용 권한은 실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용 권한 모델 실효. 세 번째가 수용할 때에는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보상은 사전 사후. 사전 금전 금물. 사전 금전이죠. 사전 금전 보상을 해라 해서 규정들이 있는데 이 규정을 그대로 뭐 해야 되냐면 준용하는 거예요. 얘도 준용하는데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준용을 못하겠다. 이거는 특례라고 뺀 거예요. 이건 나머지는 다 준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국토교통부장한테 무슨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가 사업시행자가 얘가 짜는 계획이 얘는 짜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5인분 관시야 6인분 관시야? 4인분 관시야. 무슨 5인분 4인분 관시가 있잖아. 4인분 관시 이거 들어본 것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가 뭐였죠? 사가?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요거 시행자에서 뭐 받으면? 인가고시 받으면 60일 안에 통지했었잖아요. 통지한 날부터 통삼육 362 날짜 외우라고 했어요. 분양신청을 받아서 분양신청이 끝나는 만료일자 그냥 기준으로 무슨 계획자요?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작성이 되면 요거 갖고서 이제 인가고시가 나면 요때 사업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작하는 거야? 철거 시작이라는 얘기는 나가야 되잖아 애들이. 사용수익 뭐 시키는? 정지. 사용수익은 뭐 되고요? 정지되고 계약기간 있죠? 계약기간은 적용한다고 그래요? 배제한다고 그래? 배제한다고 돼 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얘가 공사에 이제 뭐 하겠네 이제? 착수한 다음에 끝났어. 그 공사 완료. 공사 완료되면 그 다음에 공사 완료되고 나서 마지막에 공사 완료됐어요. 무슨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준공검사인데 여기는 준공인가란 말씀입니다. 준공검사 받고 난 다음에 준공인가 받고 나면 공사 완전히 끝났다라고 공고하는 거예요. 공사 완료 뭐예요? 공고하고 나서 자 이제 잠깐만 관리처분계획에서 A는 24평 B는 32평 C 47평 이거 신청했죠? 이거 분양 설계만 했잖아요. 그럼 A가 24평 신청했으니까 24평 다 제 거예요? 아니죠. 24평짜리가 4개 동인데 4개 동 중에 몇 동에 몇 톤지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착수하고 나서 완료되기 전에 총회 개최하는 거야. 총회 개최하면 이때쯤에 총회 개최한다고 동호수 추첨합니다. 조합원들은 모두 모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동호수 추첨할 때 옛날에는 막 이렇게 뽑았었거든요. 탁구공 같은 걸 뽑았었어요. 근데 탁구공 뽑고 나면 거의 조합의 임원들이 거의 다 로얄층인 거야. 그 왜 로얄층이냐 봤더니 그 방법을
조합원측에 있던 사람이 뉴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얄층을 받는 방법을 자기네끼리 강구한 거야. 그래가지고 로얄층은 전부 다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래서 뽑을 때 차가운 거 뽑는 거야. 네. 따뜻한 거 뽑으면 1층 102로 나와요. 네. 근데 차가운 거 뽑으면 702로 나오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비리가 있으니까 전자추첨기를 빌려올 수밖에 없어요. 전자추첨기를 은행에서 빌려와서 더워서 추첨하면 내가 24평인데 103동에 701호를 내가 추첨이 됐다. 그럼 이제 여기 전광판 같은 거에다가 이제 누구는 뭐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럼 난 이제 104동 701호잖아요. 그럼 104동 701호 들어가라라고 해줘야지 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걸 소유권 이전고시라고 해요. 그럼 이전고시 한 날 가져갈까요? 다음 날 가져갈까요? 다음 날 소유권 확정되고요. 소유권 확정되고 뭐도 확정되겠네? 청산금 확정되겠지. 청산금 몇 년간? 개발파하고 똑같아. 소멸시효 있죠. 소멸시효 5년. 꼭 이렇게 해야지 5년이 나와요. 청산금 몇 년이요? 5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된다고 했잖아. 개발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럴 필요는 없어요. 얘는. 그럼 이제 이 절차로 진행하는데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건 언제부터 쓰지 말아야 되냐면 인가고시라면 이날부터 사용수익이 뭐 돼서? 정지돼서 이전고시까지는 못 써도 다음날부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단독문제로 내면 사용수익 정지 시기는 이거 단독문제로 내요. 그럼 언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받은 날부터 소유권 이전고시 있는 날까지가 잘 나와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아직까지 동의를 얻었거나 뭘 얻었어요? 동의 또는 보상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어요. 그때는 써도 됩니까? 예. 보상금 지급이 안 됐으니 못 나간다. 그래서 동의를 얻었거나 보상금 지급 완료가 안 됐을 때는 사용할 수는 있다. 이 절차로 쭉 진행하는데 사업을 해도 좋다고 한 시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사업을 해도 좋다고 한 시점이 언제? 사업시행계 인가고시 받을 때 사업해도 좋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사업해도 좋다고 했으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이제 너 해 그랬는데 사업 인정을 또 받으러 가려면 몇 개월에서 3개월에서 6개월 또 걸려요. 그러면 요때 뭐 받은 걸로 간주하면 되겠네. 사업 인정 보시 있었던 걸로 뭐 하면 돼? 간주하면 되겠지. 공익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언제 공시법상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가 그러면 언제라고 찍어야 돼? 사업시행계 인가고시예요. 그리고 재결청 기간은 1년까지 해줘야 돼요. 얘는 어떻게든 다 수용해야 돼. 어떻게 수용해야 되니까 얘는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그리고 잘 봐요. 아까 수용 방식 할 때 전부 돈 일부 수용한 다음에 나중에 아파트로 줄 수 있댔죠. 그럼 뭘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중공인가 받았을 거든. 그럼 중공인가 이후에 사전에 금전보상이었지만 사후 뭐도 가능하네? 현물보상도 가능해요. 사후 현물보상도 가능하다. 언제 이후에? 중공인가 이후에. 그래서 요 세 가지 특례가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준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번 봐보세요. 토지 등의 수용 사용해가지고 찾았어요? 네. 자, 1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공시법률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거나 토지 물건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사용. 다만 뭐는 안 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안 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수용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첫째 줄 가로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뭐 때만 가능하고 천재지변 때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수용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재건축은 천재지변 때는 가능하네. 천재지변 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용 사용 가능한데 그러면 이번에 공시법을 준용하겠다. 넘겨보실래요? 공시법을 준용하는데 가로 이번에 특례가 3가지 있었죠. 이 3가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1. 사업인정고시 특례는 날짜 하나 기억하면 되죠. 사업인정고시가 되는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 밑줄 하나 치면 돼요. 둘째 줄에 어디? 사업시행 인가고시 있을 때 그 날짜 하나 기억하면 되고. Understand? Yes. 재결 시점은 1년이에요. 사업 끝날 때까지. 사업 끝날 때까지. 사업이 뭐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 둘째 줄에 사업 시행 기간 이내. 됐고 원래는 사전 금전보상이잖아요. 근데 3번에 사후 현물보상 특례 써있죠? 대지 또는 건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 공치법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보상이 가능하다. 언제 이후란 단어 하나 체크하면 되네. 됐어요.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보상 된다. 그래서 요 3가지만 특례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한 게 보실래요? 도시공인계획 사업이 공익사업이죠.
요놈 세 가지는 다 공익사업이니까 공시법상 사업인정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받아야 돼? 이제 안 받아도 돼? 그 특례가 세 가지가 있겠네, 그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다 있겠죠. 그리고 그 네 번째로 나오는 게 주택법 가면 주택법에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중에 어느 게 공공 목적이죠? 국민주택. 그럼 국민주택 건설 사업하려면 국민주택 건설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 주체가, 얘는 시행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사업 주체가 무슨 계획 작성해요? 사업 계획. 사업 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야 돼? 승인. 그럼 이제 잘 봐요. 사업해도 좋다고 한 시점이 언제인지 봐봐요. 예. 도시공개 시설 사업은 뭐 받을 때? 실시계획 인가고시 받을 때. 도시개발사업 언제? 실시계획 인가고시 받을 때. 정비사업도 사업시행 인가고시 받을 때. 주택법은 뭐예요?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잖아. 예. 그럼 이때 다 사업 인정 받은 걸로 간주하겠네요. 그죠? 재결청 기간은 1년이니까 다 사업 끝날 때까지일까? 다 사업 끝날 때까지야. 예. 근데 그 중에 요 도시개발법이 문제가 된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땅값이 그대로 와요? 땅값이 급상승해요? 이때 수용 권한을 주면 얘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얘만 땡겨줍니다. 야, 이거 토지를 이제 수용할 거야? 사용할 거야? 세부 목록이라는 거 있죠? 세부 목록을 뭐 하자마자 고시하자마자 바로 수용해야 돼요. 땅값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만 언제로 땡겨놨어요? 토지 세부 목록 고시다. 그래서 공법에서 사업인정 간주가 4개 나옵니다. 4개가 날짜가 다 달라요. 자, 거기에 일로 돌려. 이거는 이제 한 2바퀴 정도 돈 사람은 이해가 쉬울 거야. 첫 바퀴 돈 사람은 돌아버릴 거예요. 괜찮아.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는데 지금 여러 번 봤던 사람 이때만 좀 이해가 될 거야. 자, 읽어보세요. 공법에서 공익사업이 몇 개 있어요? 도시공개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국민주택 건설사업이야. 그럼 얘네들은 공시법상 사업인정을 받으러 가면 2번 일을 하는 거니까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게 인정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도시공개 시설사업은 시행자가 뭐 받으면? 실시계획 인가고시 받으면.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가 아니라 미리 준댔죠?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비사업은 사업 시행 인가고시 받을 때.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그래서 프린트 2페이지 가보실래요? 그 페이지 맨 밑에 박스 하나 있죠? 박스에 제가 지금 판사한 거 써놓은 게 그거 써놓은 거야. 찾았어요? 봐봐요. 이제 맨 밑에 박스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에 공익사업, 즉 공익사업에 해당돼야 수용 가능하다 몇 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사업인정을 국장한테 사업인정고시 받아야 수용 가능하다 써놨잖아. 그리고 재결 신청이라는 건 협의가 안 되면 재판 결정 좀 해달라고 신청을 1년 안에 하라고 돼 있어요. 안 하면 실효된다 써있죠? 지금 2페이지 하고 있는데 1페이지 보고 있으면 어떡하니? 나 큰일 났네. 여기 하고 있어요. 찾았어요? 거기 국토계획법에서는 지금 방금 한 게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공개 시설사업이잖아요. 걔는 언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 수용, 토지 수용 가능하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은 거기 진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작성 고시한 때. 그리고 정비법 방금 전에 한 건 언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한 때. 주택법은 언제?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여기 이제 사업인정 간주식이고 오른쪽에 재결정 기간은 4가지가 전부 다 사업시행 기간 내, 사업시행 종료할 때, 사업시행 기간 내, 사업시행 기간 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해된 거죠? 그럼 이 4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잘 나왔겠네? 도시개발법이 제일 잘 나온 거야. 전부 다 사업시행계 인가 받았을 때였잖아요. 근데 이게만 원제로 땡겨놨어요. 토지 세부 목록 고시로 땡겨놨으니까 시험에서는 걔를 잘 내는 거지. 제가 출제연료도 걔 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됐어요. 그럼 이제 교과서 302페이지로 돌아와 보세요. 302페이지 쌍가로 3번은 안 봐도 되고요. 쌍가로 4번에 용적률 관한 특례라고 돼서 거기 용산 사태 써있죠? 용산 사태.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된 게 상가세입자입니다. 상가세입자. 주거세입자하고 상가세입자하고 약간 다르죠? 일단 A란 분이 지금 은퇴하면서 애들내미 데리고 먹고 살려야 되는데 55세에 은퇴를 했어. 요즘 평균 나이 막 80, 90이잖아요. 만약 90으로 잡아도 몇 년을 더 살아야 돼? 45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상가 왔는데 닭집을 하려고 그때 당시에 교촌치킨 한다고 그랬었어요. 교촌치킨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데 보증금은 5천만 원입니다. 진짜 싸죠? 이게 47년 돼서 그래.
투자된 건물에. 보증금이 얼마라고요? 5천만 원에 권리금은 1억이었어. 권리금. 바닥 권리금은 아니겠죠. 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교촌치킨 가맹비, 뭐 리모델링비, 또 광고비, 뭐 닭살돈도 있어야 되죠. 가맹비 뭐 2천만 원, 뭐 리모델링 뭐 3천만 원 들었어요. 광고비 한 2천만 원 들었다 이렇게. 그럼 다 들어가면 얼마 이거? 2억 2천이죠. 2억 2천이니까 8천만 원을 닭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 이 끝방에다가 이제 방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업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 사람이 6개월 정도를 하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먹고 사는 데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 진짜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관리처분계 인가가 떨어졌어.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은 뭐 들어가죠? 철거 들어가. 그럼 이제 조합이 사업 시행자였다. 조합은 이제 시행자니까 이 건물을 뭐 해야 돼요? 시행자니까 철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철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요 누구야? 상가세입자 경우에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갈 때 주인 찾아가겠죠. 주인 찾아가서 뭐 달라고 그래요? 보증금. 그럼 얼마 받아야 돼? 5천만 원. 권리금은 누구한테 받아? 받을 수가 없죠. 권리금 끝났잖아. 그리고 가맹비 끝났는데 리모델링 괜히 한 거잖아. 광고비 사라지는 거죠. 얼마 받고 나가는 거야? 거기다 이제 보상금인데 3월 그 당시에 3개월치 영업 보상금 나갔어요. 영업 월 수익이 만약 500을 신고했다. 그럼 1,500만 원은 나와요. 3개월치만 나오거든요. 몇 월치? 3월치. 그럼 이거 갖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3억 있던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면 나갑니까? 절대 못 나가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못 나가요. 못 나가. 근데 얘는 뭐 해야 돼? 철거해야 되는데 얘가 안 나가니까 강제 철거할 수밖에 없잖아. 강제 철거하다 보니까 경찰이 오는 거야. 경찰이 오다 보니까 이제 싸운 거 안 싸운 거야. 원래 크레인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과도한 보상을 원한 건 아니에요. 내가 가져왔을 때 금액만 달라는 거야. 근데 권리금이라는 건 인정이 안 되잖아. 그 줬던 사람한테 받아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법 측에서는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거를 줄 수는 없다. 얘는 난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사업은 진척이 안 되겠네. 그럼 이제 사업 진척 안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비용만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야 야 이렇게 하자. 조합 너가 얘한테 보상금 줄 거를 A인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더 줬다. 그러면 이 알파를 했으니까 너 나중에 아파트를 진다고 할 때 10층 질 거 12.5층까지 짓게 해줄 테니까 뭐 완화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완화 받으면 요 완화 받은 거 파는 걸로 이거 알파 까면 되잖아. 그럼 얘는 빨리 나갈 거고 진호는 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걸 용종일 뭐라고 그래? 완화특례라고 그래요. 용산사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거기 사업 시행자가 원래 손실보상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뭘로? 이상으로 세입자한테 주거이전비를 지급했거나 영업 폐지하는 바람에 휴업하는 바람에 보상을 했다면 손실보상에 더하여 임대주택을 뭐 하거나 추가 건설하거나 임대상가를 져주면 그나마 저 사람 괜찮잖아요. 그럼 세입자의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한다면 너 착하니까 내가 용적을 완화해줄게. 야 너 125 따라봐. 125 125 100분에 얼마? 125 125 100분에 얼마? 125 완화해주겠대요. 퍼센트는 외우고 있어야지. 125 100분에 얼마? 125 됐어요. 거기까지가 용적률 특례니까 지금 나온 특례는 그 기출 지문된 용어 중에 한 문제로 나온 건 아니고 지문 형태로 나왔어요. 한 문제로 내리기가 뭐 애매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정비 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뭐 올바르지 않은 것을 한 문제 지문 한 문제 지문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요? 근데 오른쪽에서 3번은 단독 문제로 나옵니다.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 얘는 시험이 잘 나와요. 얘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재건축 사업 특례 한번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